안녕하세요. 12월 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그런대로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 지지난주에는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우리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지난주를 볼까요? 지지난주는 코스피 시장은 1.9%, 코스닥 시장은 5.6% 상승했는데, 지난주는 코스피 시장이 오히려 이제 좀 강해지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막 혼자만 올라가면 그것도 사실 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나머지 안 올라가더라도 지수는 올라가니까, 이런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문제는 또 종목들만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또 불가능하죠. 코스피 지수의 안정된 상승 기반 하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견조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주 시장 전체에서 시장을 강하게 상승시켰던 것은 대형 IT, 삼성전자를 포진한 대형 IT와 현대차가 포진되어 있는 자동차죠. 이들 두 종목, 예를 들면 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같이 움직였던 적이 언제 있냐면 2021년 1월 11일인가요? 그때 현대차 상한가, LG전자 상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 시장의 거래대금 그 이전까지 최고점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같이 움직여준다는 것은 우리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가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한국의 그 국제 경쟁력이 돋보인다, 강화된다. 그럼 우리 시장 또한 상당히 강화되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원달러환율의 움직임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였습니다만은 147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달러가 강한 달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우리만의 문제인데, 사실은 물론 일본도 약합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우리 시장은 앞으로 수급적인 측면도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에 외국인들 보면, 외국인들은 지지난주에는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3조 정도 매도했다가 지난주에는 2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의 매도,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오던 국내 기관이 지난주에는 좀 매도를 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특별하게 나쁜 건 없다. 해외 시장도 12월 달 금리나 이달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 등등을 감안한다면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을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이될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개장하면서부터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죠. 아침에 알테오젠이 급락하는 그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ABL 바이오와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랜만에 독주하는, 아침에 시장 딱 열자마자 ABL 바이오가 고개를 따닥 들어주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빵 치고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도 바이오가 상당히 좋구나 했는데 갑자기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유가 없었죠, 사실은. 그 초기에는.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봤더니 독일 법원에서 터크에 대한 가처분 소송, 할로마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됐다라고 이제 보도되면서 이제 특허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기술 수출에 제약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견들이 분분했죠.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장중에 마이너스 한 15%까지도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10% 이상 상승하던 에이프릴 바이오까지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구간에서 무서워서 던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일시간에 투매 현상도 나타났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보도되는 뉴스들, 그리고 장 끝나고 알테오젠에서 표명한 그 공식적으로 주주서한 같은 걸 발표했죠. 그리고 정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봐도 독일 법원의 특성 등등을 감안하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게 항소도 들어가게 되고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고,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독일 법원의 특징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독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독일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일시적인 해프닝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볼까요? 알테오젠이 어제 거래가 어제 거래가 최근 이루어졌던 시장 거래에 비해서 급격하게 달라진 양상들이죠. 거래가 얼마 됐냐면 500만 주가 됐습니다. 530만 주가. 530만 주가 되면서 평소에는 거래가 어땠냐면 평소 거래는 3, 40만 주, 많이 될 때 50만 주. 그러다가 가격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날 한 100만 주 정도 되는데 어제 거래가 500만 주 정도 터졌거든요. 그리고 장중의 움직임이 아침에 개장하면서부터 급락하는 양상들.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다. 근데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개인들이 샀죠. 개인들이. 수급을 볼까요? 자, 이 구간에서 좀 더 길게 보면 자, 개인들이 알테오젠을 어제 사가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어제 팔고 기관도 같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팔고 개인들이 샀는데 어제 거래가 500만 주였단 말이죠. 500만 주. 500만 주나 형성됐던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담으로.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특히 어제 개인들이 많이 샀던 가격대가 아침에 밀리면서 많이 샀던 가격대가 50만 원이거든요. 어제 종가가 어제 얼마로 끝났나요? 45만 6,500원으로 끝났는데 개인들이 50만 원부터 많이 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주가 빠지고 오늘 올라오면 개인들이 돈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올라와 본들 개인들이 본전 찾기가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분들은 본전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당분간 시세가 억눌러져 있다. 어제 거래됐던 500만 주대의 거래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오늘 바로 올라가면 그보다 더 좋은 나이는 없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냥 바로 얻어맞게 됩니다. 뭐 특허가 오고 뭐고 기술 수출이고 뭐 관계없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대신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다른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알테오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바이오 종목이 뭐 화끈하게 움직여주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타 바이오주를 들고 계신 분들 최근에 조금 콧방귀 좀 꼈던 종목들 있죠. 프로티나, 그 다음에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오가노사이드 바이언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로켓 헬스케어, 인투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어제 장중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큰 게 ABL 바이오가 13%, 그 다음에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12%. 알테오젠이 이를 저질렀는데 왜 얘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 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럼 얘네들도 일단 터졌다는 측면은 얘네들도 똑같이 알테오젠과 같이 장중에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과의 차이점이 있느냐? 예를 들면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원전, 정권주, 이런 종목들과 바이오주의 차이가 뭐냐? 바이오주는 철저히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도 대장이 움직이면 ADC 관련된 종목들은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DNT, 파마테, 펩트로, GLP-1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 집단화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바이오 종목들의
바이오 종목들의 리스크는 전체 리스크가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리스크거든요. 다른 업종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 애들이 영향을 받는 건 심리적인 부분이죠. 투자 심리와 관련돼서 특히 최근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타격을 받는 건 뭐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바이오의 기본적인 리스크들은 개별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가 어제 맞았던 종목들은 며칠 쉬어간다. 그냥 며칠 쉬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급격히 밀리는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가 저희가 매매 볼 때 26,700원에 들어갔다가 79,500원에 지난주에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고 더 올라가니까 또 가슴이 아프죠. 이런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ST판 같은 경우, 그리고 에이프리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중요 가격을 이제 강하게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HK 이노엔, 그리고 지금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3빌리언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접근하기 좋은 큐로셀, 화면이 안 보이나요? 큐로셀 같은 경우 요 접근하기 아주 좋습니다. 45,000원 넘어가면 접근을 해도 되는 상황이다 볼 수 있고, 그다음 GI 이노베이션, 큐로셀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HK 이노엔, 그리고 오가노 사이언 오가노이드, 이름이 어렵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슈팅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ST판 같은 경우 접근하기 굉장히 좋고, 리가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접근하기 괜찮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주 지금 현재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지노믹트리, GI 이노베이션요 괜찮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큐로셀, 그리고 퓨처캠 오스코텍도 상당히 괜찮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겁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이오주 전체의 하락세가 확산돼서 예전처럼 막 옛날 2015년도에 내추럴 엔드텍이 백수호 가짜 홈쇼핑에서 팔았다 이러면서 바이오가 급등했다가 그냥 그날로서 바이오 종목들이 끝나버렸거든요. 2015년도에.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어떤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까? 강세장이잖아요. 대세 상승장이라고요. 이 대세 상승장이 가장 추적인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개별 종목은 바이오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알테오젠이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종목들을 좀 더 좋은 가격,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겁낼 거 하나도 없다. 겁낼 거 없다. 다만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종목들은 짧게는 한 일주일 이상 걸리죠. 그 매물들을 소화시킨 데까지.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이 뭐냐? 일주일 동안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가격을 어떻게 잡지? 그 매매 폴더에서 잡으면 되죠. 수고하십시오.